오늘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도심에 있는 한 호텔 고층에서 큰 불이 났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사고 관련해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제가 간략하게 오늘 화재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투숙객이 한 23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런 호텔에서 7시 39분쯤 저녁에 화재가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사망자가 7명이 나왔고요. 중상자 3명, 경상 9명,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9명 인명피해 중에 사망자가 7명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밤 10시 26분에 완진이 됐다는 소방의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화재 이렇게 크게 피해가 확산된 이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게 화재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이제 투숙객이 23명이었는데도 그중에 19명이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7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중상이고 그리고 9명이 이제 경상을 입었는데 예. 이제 구층 건축물에서 이제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투숙객 23분이 거의 고층부에 거의 객실에 투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이 호텔이 갖고 있는 화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모든 건축물의 용도들 중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대형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용도가 호텔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건국 이래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화재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요. 2003년도 192명이 사망한 사고고 예. 그 다음이 1971년도 12월 25일 날 발생했던 대형가 호텔 화재 사고로 163명이 사망한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왜 호텔에서 많이 그렇게 피해가 난 걸까요? 예, 그게 또 1984년에도 부산에 있는 대하호텔에서도 3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예. 호텔 같은 경우는 작은 객실로 이렇게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취침의 작은 객실로 되어 있고 취침의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쉽게 화재를 발견하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호텔은 취침의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침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가연물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화재의 인지도 늦고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쉽게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또한 작은 객실로 구분이 되는 것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비슷한 형태인데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다른 점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각 세대가 전부 하나의 방화구역을 이룹니다. 즉 거기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다른 세대로 화재가 확대가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예. 호텔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객실이 방화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쉽게 다른 객실과 다른 공간으로 화재가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한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구층 건축물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거 결국은 연기거든요. 예. 또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층부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피난방화 규칙에서 반드시 층간구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층간구역을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도 층간구역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화재 초기서부터 연기와 열이 상층부로 신속하게 확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또 밝혀진 바가 없고 또 추후에 있을 소방 당국의 브리핑 한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서 더 들어봐야 할 텐데 교수님께서 추정하고 계시는 화재 원인 몇 가지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화재는 810호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10호 객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투숙객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예. 투숙객이 없는 상황에서 810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잠시만요. 저희가 초반에 소방에서도 발표를 들었을 때
810호가 불이 난 곳인데 불이 난 방인데 그 호실에는 투숙객이 없었다 이렇게 발표가 났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 그 두 번째 소방의 브리핑을 들어보니까요 810호에서 투숙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화재 원인 자체가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호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화재 원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게 부주의입니다. 예. 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기를 뭐 잘못 다뤄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이 이제 부주의라고 하게 되는데 예. 그 부분들이 거기에 계신 투숙했던 분들의 어떤 부주의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추후 소방하고 경찰에서 정밀하게 이제 화재 조사를 하게 되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가 이제 집과 그 호텔과의 차이가 호텔은 방과 방 사이에 벽이 그렇게 그 불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번에 화재 난 그 곳을 밖에서 소방이 물을 뿌리는 곳을 보니까 연기가 맨 왼쪽에 8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맨 8층의 오른쪽 끝 창문에 다른 호실 창문에서도 그 연기가 굉장히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그 안에는 굉장히 연기가 꽉 찼을 것 같고 네. 어떤 그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화재가 발생한 810호 객실에서 옆에 객실 그리고 복도라든지 이런 주변 공간으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화재가 발생한 8층에서 화재가 객실과 복도로 확산이 되고 또한 상층 부인 9층으로 뭐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외주부 창문을 통해서 화재가 확산됨으로써 8층과 9층에 있던 그 투숙객들이 피난 경로가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이죠. 차단이 됐다 보니까 피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일부 분들 중에 이제 또 피난 계단 안에서도 이제 사망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예. 결국은 피난 계단에 있는 방화문이나 이런 쪽 부분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난 계단이 연기에 이제 소실이 돼서 그쪽으로 피난을 하려고 하던 분들이 이제 사망을 했던 이제 그런 원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이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원활하게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공간 안에 가두어둬야 되거든요. 그것을 네. 우리가 네. 이제 방화구역이라고 하는데 호텔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과 같은 각각의 세대가 이제 방화구역을 이루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옆에 객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화재가 이제 급속하게 확산되기 쉬운 그런 어떤 공간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다른 객실에서의 연기가 화열이 화재 초기서부터 쉽게 목도가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내부 계단이나 복도에서 사상자가 발견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객실이 또 밀폐된 환경이라서 연기에 의한 질식사나 또 유독가스를 마셨다 이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아마 그 화재가 810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초기에 화재가 성장하기 전에 그 다른 객실에 있는 분들은 화재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았었을 겁니다. 만약에 화재 경보벨이 감지기가 화재를 초기에 감지해서 화재 경보벨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했다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객실 분들도 쉽게 인지를 했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경보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추후 또 소방이라든지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게 밝혀지겠지만 예. 여하튼간에 호텔이라고 하는 그 용도적인 특성, 공간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 초기에 화재가 발생한 옆에 있던 객실에 있는 분들도 화재를 인지하는데 아마 늦었을 겁니다. 그래서 늦은 상태에서 피난을 하려고 복도로 나갔었을 때 복도가 연기에 오염이 되어 있게 되면은 예. 피난조차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객실로 들어와서 객실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객실로 들어오는 화염이나 연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연기가 지속적으로 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
화재를 진압하는 영상을 보면요, 그 8층에 불이 난 그 창문으로 불이 치솟고 있고 거기에 소방호수를 뿌리는 모습은 보이는데 외벽으로 그러니까 불이 옮겨 붙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그 7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중상자도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 입으신 분들은 질식 때문에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이런 피해를 입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예. 건축물 자체의 화재에 의한 소순 부위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 있는 커 보이지는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연기에 의해서 이제 질식에서 사망을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이번 화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화재에서 보통 약 사망자의 약 80% 정도는 연기에 의한 질식이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연기에 의한 사망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교수님. 네. 예,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네네. 투숙객은 지금까지 23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가 7명, 중상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사망자가 7명,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온 상황인데 7층, 8층, 9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에서 7, 8, 9층에 투숙객이 몰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작동이 잘 됐으면, 특히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잘 됐으면 그 화재 피해를 좀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 건축물이 이제 9층짜리 건축물이고요. 예. 층당 바닥 면적이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약 39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언제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이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지금 봤었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대상입니다. 예. 아마 근데 이 건축물이 허가를 받았을 당시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의무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예. 이 건축물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안 돼 있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화재 초기에 소화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안 될 수, 그러니까 즉 화재의 성장 자체를 화재 초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재가 이제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빨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설비가 화재 경보벨 설비입니다. 그것은 이제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를 하게 되면 수신반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수신반에서 이제 그 화재 경보벨 소리를 울려주게 되는 것인데, 이 화재 경보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인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23명의 투숙객이 있었고 그 투숙객들이 대부분 7층, 8층, 9층에 머무르고 있었고 화재는 8층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3명의 투숙객 중에서 19분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8층에서나 9층에 계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피난을 하지 못하고 인명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화재 초기에 피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화재 성장 자체도 굉장히 빨랐고 화재에 대한 인지 자체도 늦었던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피난이 화재 초기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게 결국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또 일부 투숙객들은요, 소방 당국이 추락에 대비해서 설치해놓은 에어매트 위로 2명이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중상을 입었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에어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복도하고 계단을 통해서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피난을 위해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들도 피난로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인명 피해를 입고 계속 이제 그쪽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피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매트로 이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에어매트라고 하는 것 자체 구조가 뛰어내렸었을 때 이 척추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게 예. 푹 꺼지게 되면서 신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압력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부분들에 의해서 부상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그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뛰어내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그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도 예. 굉장히 좀 고충도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때 굉장히 많은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그 머리 쪽이나 손으로 이렇게 목을 감싸고 이렇게 좀 약간 움츠린 자세에서 이렇게 뛰어내려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일반인들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이제 그런 훈련 자체를 보통 받게 되는 것이 거의 드물고요. 없죠. 그리고 예. 거의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에어매트라고 하는 특성상 뛰어내렸었을 때 이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고요. 또한 에어매트에 의해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튕겨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고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에어매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피난로가 차단이 됐었을 때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상이 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거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왼쪽에 8층에서 불이 나고 있고 그 층의 맨 오른쪽 끝에 그러니까 다른 그 방일 것 같은데 그쪽에서 또 검은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보면 전체 8층의 복도는 검은 연기로 꽉 찼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보통 비상계단이 저런 그 크지 않은 건물은 좌측이나 우측 끝에 한쪽에만 보통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아마 계단이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계단을 한 개를 설치하느냐 두 개를 설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법의 이제 피난방화 규칙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 예. 결국은 이제 바닥 면적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 계단을 한 개를 설치하느냐 두 개를 설치하느냐 또한 네. 거실에서 보행 거리가 50m 이내가 되느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계단을 이제 두 개를 설치를 하느냐 하나를 설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9층짜리 건물입니다. 9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은 아닌 거고요. 그냥 네. 일반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이고요. 11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이죠. 그러니까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실로 들어가기 전에 조그마한 그 방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부속실에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제한 설비가 설치가 되게 되는 것인데 방화벽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가 보죠? 그렇죠. 이제 그 차단을 하면서 이제 계단실이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그 피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기로부터 이제 그 자유롭게 피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특별 피난 계단인데 예.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9층짜리 건축물이기 때문에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은 아니고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이고요. 예. 그리고 이 건축물 같은 경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바닥 면적이 390 정도, 8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네. 층의 바닥 면적이 그러면 이 건축물이 11층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층당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1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별 피난 계단이 아니라 피난 계단만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건축물이 고층화되셨을 때 한 층의 바닥 면적이 작다라고 해서 특별 피난 계단이 아니라 피난 계단으로 완화를 해주는 것이 적합한가, 예. 적정한가라고 하는 거. 어차피 고층이라고 했었을 때는 연기에 대한 위험, 피난에 대한 시간이 장시간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예, 또 화재 대응 과정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오후 7시 39분에 최초로 신고가 접수가 됐고 4분 뒤에 소방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 10시 26분에는 완진이 됐는데요. 네. 또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네. 소방의 대응, 또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7시 19시 39분에 이제 최초로 접수가 됐고요. 예. 소방대가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43분입니다. 예. 근데 도착하기 전에 42분에 접수되고 계속적으로 신고가 되는 상황을 보고 42분에 1단계를 걸었습니다. 예. 1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화재가 발생한 소방서의 가용 가능한 소방력을 전부 다 출동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선착대가 도착하고 몇 분 후에 이제 2단계를 이제 걸었는데 예.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서만 갖고서 대응하는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한 5개에서 6개 소방서에 있는 가용 가능한 소방력들을 총 출동을 시켜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23명의 투숙객이 있는 부천의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현재 중상자가 3명이고 경상이 9명. 대부분이 이제 피해를 입으신 거고 사망자가 특히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810호에 투숙객이 있는 상황에서 불이 저렇게 난 곳이 810호입니다. 저기서 불이 났는데 만약에 불이 난 상황에서 빨리 불이 났다는 거를 다른 투숙객에게 전달이 됐고 그러면 빨리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네. 그 위층 아래층에서도 9층 7층에서도 피해가 난 걸 보면 불이 났다는 사실을 다른 투숙객들이 굉장히 늦게 알았고 그래서 피하는 와중에서 연기에 갇혀서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늦은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참 궁금한 사항인데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화재 조사가 되면 이제 그 밝혀지겠지만, 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810호에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고 810호에 계셨던 분들이 화재 초기에 주변에 그것들을 알렸는지 알리지 않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게 없지만 예. 확실한 것은 화재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고 다른 객실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재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늦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피난을 늦게 했던 것이고 피난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1차 피난 경로가 되어줘야 되는 복도가 연기에 굉장히 연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도를 통한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객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 투숙객들은 복도를 통해서 피난을 하려고 하다가 예. 복도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또 일부 한 분 같은 경우는 피난 계단까지 갔지만 피난 계단으로 연기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이제 또 사망을 했던 것이고요. 또한 9층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사용 승인돼 있었을 때 같은 경우는 3층 이상 부분 현재 2019년 11월 달서부터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모든 1층서부터 모든 층에 층간구역을 해줘야 됩니다. 층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상층부로 화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층간구역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9층으로 화재가 초기서부터 쉽게 올라갔던 것이고 그래서 9층에 계셨던 분들도 피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 소방이 이제 잠시 후에 또 다시 그 상황을 브리핑을 해줄 텐데 그 전에 교수님과의 말씀을 들어보면 화재가 굉장히 빨리 퍼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투숙객들이 그 화재 소식을 좀 늦게 알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두 분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복도로 나갔을 때는 이미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소방 쪽에서 그 창 밖으로 뛰어내리세요 이런 지시가 있어야 뛰어내리는 거죠 보통.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뛰어내려야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네. 탈출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복도라든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피난을 해야 되는 장소로의 피난이 어려운 경우에 그리고 그 객실에서 이제 더
피난을서 이제 머무르는 것이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예. 뭐 소방이 이렇게 뭐 유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 본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이제 그런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한 이제 또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1, 2층, 2, 3층도 아니고 8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높이잖아요. 네.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에어매트라도 아무리 에어매트라도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좀 이렇게 뭐 한 4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에어매트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다봤었을 때, 예. 4층이면은 높이가 한 10m 남짓 12, 3m 정도가 되는데 네. 거기서 보더라도 에어매트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예. 작게 보이고 그리고 뛰어내릴 때 과연 저 에어매트 위로 정확하게 뛰어내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이 굉장히 드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매트의 훈련이라든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또 굉장한 공포심으로 또 갈 수 있겠지만은 예. 그 공포심보다는 결국은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았었을 때는 화재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다가오는 연기나 열에 의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뛰어내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류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좀 전에 이제 발표된 바로는 이제 소방에서 3차 인명 수색까지는 이제 끝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차례 정도 더 이제 인명 수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한 차례 정도 인명 수색을 하고 나서도 네. 전체적으로 모든 객실이나 이런 데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면서 혹시라도 거기 이제 남아 계신 거랑 그쪽에서 이제 사망을 하신 분들이 없는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예.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또 화재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화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 그리고 화재가 왜 이렇게 초기에 확산이 됐고 그 구층이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급격히 확산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로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인명피해를 발생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조사가 될 것입니다. 예. 예. 사실 저렇게 본인이 있는 공간에서 불이 나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뭐 교육을 받더라도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어떤 그 지시사항이 있었더라도 기억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렇게 그 화재가 났고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난 상황에서는 그러면 처음 그 상황을 겪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바로 먼저 취해야 될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재라고 하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거의 처음 겪습니다. 예. 근데 처음 겪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그런 판단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판단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화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기나 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극도의 긴장과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예. 극도의 긴장과 흥분 상태에 빠졌을 때는 자신이 예전에 화재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기억 속에서 끌어내져 가지고 그런 것 행동으로 판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쉽지 않은 거지만 그 흥분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주변에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흥분이라든지 비극적인 결말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키면서 가능한 한 좀 더 침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같이 좀 이렇게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리고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가능한 한
그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경로가 있었을 때는 예. 그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거기서 탈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네. 어떠한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탈출을 하다가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판단을 하다가 보면은 소중한 시간을 예.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빨리 했었을 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있게 되면은 탈출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빨리 그 자리에 머물렀기보다는 이제 피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간에서 이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 천편일률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소방청 같은 경우에서도 피난 그 매뉴얼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이제 공동주택 피난 매뉴얼을 발표를 했었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한 조건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딱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저같이 이제 피난을 전공한 전문가도 네. 제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오늘 같은 그 부천 호텔 화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8층에 있던 7층에 있던 9층에 있던 그런 투숙객들이 불이 난 상황을 인지를 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죠? 뭐 수건에 물을 적셔서 입을 막는다든가.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제 좀 그 하나의 공간이니까 세대가 이렇게 방화구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가 그 세대로 들어오는 것을 좀 들어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래 세대에서 바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윗세대 같은 경우는 화재가 그쪽으로 확산될 위험이 굉장히 크지만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화재가 그쪽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머물러 있으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게 되는 것인데 예. 이번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규모 자체도 그 층당 바닥 면적 자체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재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될 위험이 있고 피난 경로가 화재 초기부터 차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경보벨이라든지 뭐 어떤 연기의 냄새라든지 뜨거운 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지가 됐었을 때는 무조건 빨리 피난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피난을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혹시 수건이 있다든지 수건이 없게 되면은 본인들의 어떤 그 네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면으로 예.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벗어서라도 이렇게 좀 접고 가능한 옆에 물이 있으면 물에 가볍게 적셔서 호흡기를 막은 상태에서 예. 피난을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교수님, 이게 이 호텔 규모가요, 9층에 64개 객실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총 투숙객 수가 23명이다라고 하고 있고 아직 확인 중인데요. 이 규모에 비해서 또 투숙객 수에 비해서 사상자가 많이 나온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그러니까 이 사상자들이 익숙지 않은 공간이어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못했다. 또 대피할 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럼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호텔이 갖고 있는 굉장한 고유한 그 유형 특성인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텔을 가게 되면 상층부에 있는 객실로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가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예. 화재 시에 피난 경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피난 경로가 되는 것은 피난 계단인데 대부분의 투숙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상층부에 있는 본인들의 객실로 가기 때문에 예.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피난 계단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그 호텔 객실에 그 화재 대피도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쉬운 것들은 아닌 것이고요. 예, 쉽지 그런 않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텔이 갖고 있는 또한 위험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7시 39분에 발생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다른 호텔 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심야 시간대 아니면 아침에 이른 시간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1971년도 대형과 호텔 163명이 사망한 그 화재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한
9시 40분 정도에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잠에 있거나 아직 객실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화재 인지가 늦는 것이고, 그러니까 취침의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 공간, 불특정한 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특성, 그리고 평상시하고 화재 시하고 다른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호텔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호텔이라고 하는 용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용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화재 시에 일으키는 그런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교수님, 그 지금 화재가 난 호텔을 보면 그 호텔이 있고 양쪽 호텔이 또 굉장히 빽빽하게 거의 붙어 있거든요. 네. 처음에 최초 신고가 오후 7시 39분에 왔고 초동 대처는 빠르게 했지만은 초지는 밤 10시 14분에 됐고 완진이 밤 10시 26분. 그러니까 신고가 7시 39분, 완진이 10시 26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네. 계속 불에 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기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그 빨리 불을 잡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 자체가 예. 굉장히 이 평면 자체가 작으면서 이렇게 9층이라고 하는 높이로 올라가 있던 것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이라고 하는 실이 굉장히 백화점과 같이 이렇게 격벽이 없이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작은 실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실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호텔이라고 하는 용도 자체가 그 안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침구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화재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이 호텔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호텔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조금 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네. 호텔을 투숙하게 된다면 만약이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셨을 때 같은 경우에 호텔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피난 계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텔에 투숙을 했었을 때 그 각 객실에 보면은 피난 대피도가 이렇게 평면도에다가 이렇게 내가 있는 현 위치하고 피난 계단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통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한 후에 피난 계단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화재 시에 열고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또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정말 이런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보다 내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저런 호텔 같은 곳에는 각 객실마다 완강기 같은 게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완강기를 이제 숙박 시설에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층 이하의 층에는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화재 시에 그 완강기를 이용을 해서 피난을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네. 8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9층으로 화재가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화재가 발생한 8층과 9층이 거의 연기에 휩싸였기 때문에 예. 창문을 열고 그쪽을 통해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 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재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 극도의 긴장과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런 어떤 피난 기구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해서 피난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화재 시에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